뉴트럴리션 이렇게 얘기했죠. 중화반응, 중화라는 정도 아까 뭐 수업하면서 중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은 했죠. 중화라고 하는 건 산하고 염기하고 결합해가지고 뭐가 된다? 물이 만들어지고 일반식 한번 써봅시다. 우리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해갖고 여기서 이제 중화되면서 물이 생긴다. 그리고 염이라고 하는 애가 생겨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salt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열을 뭐라고 해요? 중화돼서 나오는 열이다. 그래서 중화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에 일반적으로 그냥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을 갖다가 말로 쓴 거야. 말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고3 때 화투에 가면 강산 약염기, 강산 강염기, 뭐 약산 강염기 뭐 이렇게 이제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 중고등 과정에 이제 통과 과정까지는 강산 강염기의 중화 반응이야. 강산 강염기의 중화 반응. 대표적인 예를 하나 써볼게요. 자, 우리 HCl 강산이지. 여기 이제 L로 써야겠죠. 얘네 AQ로 씁시다. 수용액이니까. 그 다음에 염계는 NaOH 강염기죠. 여기도 수용액이니까 N+ AQ라고 쓰잖아요. 그래놓고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된다? 물이 만들어지는데 물은 리퀴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만들어져? NaCl이 남죠. AQ.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나와? 열이 나오죠. 그래서 양면에 똑같은 걸 한번 지워버리자고. 얘 없애버립시다. 얘 없앱시다. AQ 상태로 있는 애들은 얘네는 없애도 되는 애들이에요. 우리 이제 화학 반응할 때 아까 선생님이 가로 안에 써준 거 있잖아. S는 solid, 그 다음에 L은 liquid, 그 다음에 G는 gas, AQ는 aqueous, 수용액이라 그랬지. 얘네들이 상태가 바뀐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한번 써볼까요? H 플러스 AQ 플러스 OH 마이너스 AQ. 분명히 AQ였지? 그런데 이게 물이 되면서 뭐가 되냐? 리퀴드가 되지.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온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자 이온식. 영어로 뭐라 그러면 알자 net ion equation이다 이렇게 씁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gNO3 질산은하고 AQ죠. 그다음 또 뭐 있었죠? NaCl 뭐 이런 애들 있지. AQ죠. 얘가 이제 반응하면 누가 되니? AgCl에서 흰색 앙금이 생기지. 그 다음에 또 뭐 남아? NO3 이렇게 남지. 얘는 AQ죠. AQ 한번 다 지워볼까? 얘도 AQ, 얘도 AQ. 얘. 근데 얘는 AQ하고 AQ인데 얘는 SG. 그러니까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 그러니까 가로 안의 상태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변한 애들이 알자 이온인 거야.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은 어떤 산염기도 전부 다 얘야.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물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온이 결합돼서 분자가 되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이온수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중화 반응의 특징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지워진 애들을 우리는 부경분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걸 spectator 이렇게 얘기해요. spectator, 관중, 뭐 관람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구경분 이온. 반응을 실제로 참여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net ion이라고 해요. 알자 이온 우리말로 번역을 좀 이상하게 재밌게 해놨죠.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의 기본적인. 그러면 중화 반응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열이 많이 발생하죠.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이 가열 반응이라고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이온수가 감소하죠. 이온수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온수가 감소하는데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전기 전도도는 사실은 이온의 농도하고 관련 있는 거나 근데 농도는 숫자하고 달라요. 부피하고 관련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농도가 작아질 수 있는 거야. 숫자는 똑같아도. 그래서 얘는 농도하고 관련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온수가 줄면 전도도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하를 이동해 줄 수 있는 그 전하 나르게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자 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에 물이 생기지. 우리 이제 화학 구조를 배웠잖아. 수소 이온은 물속에서 동그랗게 생겼어요. OH 마이너스도 동그랗게 생겼어. 얘네들이 결합하면 이렇게 생겨요. 동그랗게 생긴 애들이 반응해서 물이 되면 이렇게 구분형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생긴다고. 그래서 부피가 조금 커져요. 그래서 물이 생기면 부피가 약간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아까 이 농도 얘기했지만 농도는 살짝 감소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죠.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의 특징이기도 하지.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 굳이 얘기하면 뭐가 생겨요? 염이 생기죠. 우린 염을 뭐라 그래요? salt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 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영어로 salt라고 하잖아. 이게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구경꾼이오 있죠? 얘네들 여기서 물을 날려버리면 이 구경꾼끼리 결합해갖고 고체 물질이 돼요. 우리 그걸 salt, 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고 남은 애들 중에 용액 안에 그냥 이온 상태로 있는 애들을 물을 날려버리면 얘네들이 고체화된다. 우리 그런 애들을 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중화 반응의 이오스 그래프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우리 책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요. 몇 페이지니? 36페이지 펴볼래요? 거기 이오스 변화 그래프 나오죠? 네, 이런 그래프가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중화 반응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HCl이 염산이야. 염산이 지금 10ml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NaOH가 예를 들어서 10ml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이렇게 같은 농도라고 해. 그냥 여기 X 농도에 같은 농도의 10ml짜리 이런 용액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비커에 HCl이 자 X라는 농도의 HCl 10ml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NaOH를 10ml를 조금씩 집어넣는다고 얘기해요. 이걸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적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적정액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붙는 거를 적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 적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이트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야. 적가라고 하는 건 물방울 적자예요. 방울방울 하나씩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톡톡톡 들어가겠지. 여기다 이제 누구를 집어넣어 줄까요? 누구를 넣으면 좋겠냐? 페놀프탈레인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보스 색깔이 된다고 했지. 염기성에서 보스 색깔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10ml까지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10ml 딱 집어넣으면 아무 색깔 안 나요. 자, 저기 또 못 맞죠. 저기에 산이 있어. 산 뒤에 적군이 100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첩보에 의한 거야. 근데 정확히 100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간첩을 보내갖고 첩보가 온 거야. 100명이 있다. 근데 이 적군하고 아군은 1대1로 싸워서 죽어요. 그런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장군이 어떻게 돼? 한 명씩 보내보는 거야. 야 상순아 갔다 와라. 상순이가 제일 먼저 간 거야. 가서 산 넘어갔어. 갔더니 어떻게 돼? 안 돌아와. 죽은 거죠? 이러니까 안 돌아와. 도현이를 보냈어. 도현이를 보냈더니 안 돌아와. 죽은 거예요. 순찬이를 보냈어. 안 돌아와. 죽은 거예요. 100번째 100명을 딱 보냈어요. 안 돌아와요. 101번째를 보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명이 딱 갔다 오더니 다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려주는 애가 101번째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반응하는 건 지시하기 색깔 변화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페놀프탈레인이 고스 색깔로 바뀌는 거는 100마리를 다 죽이고 101번째 들어간 애가 염기성을 확 나타내기 때문에 색깔이 확 변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조금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엔드포인트, 종말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종말점이라고 하는 건 반응이 끝나고 더 들어간 거야. 정확한 실험이 안
안 된 거예요. 진짜 반응은 10마리, 100마리, 100마리 딱 반응했을 때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당량점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우리 눈으로 색깔 변화를 보는 거니까 이미 가버린 거야. 이거는 아주 1대1로 딱 반응한 그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화점은 정확하게는 이게 중화점이지. 근데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화점인 거야.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종말점이 중화점인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네가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는 저거 오차를 고정해 줘야 돼. 이게 정확한 중화점이 아니잖아. 정확한 중화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를 고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도 실험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뭐 나중에 얘기해보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냥 1대1로 반응한다고 보는 거야. 100대 100으로 딱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 이제 그래프에다 그려놓는 거지. 우리 이제 100마리 기준으로 해봅시다. 자 100마리가 들어있었대.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NaOH를 자 1mm씩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자 처음에 누가 들어있었어? HCl이 100마리 있었어. 자 HCl 그러면 CL이 100마리 이렇게 있겠지. CL 이온이 여기가 100마리. H는 어떻게 되겠니? H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죽을 거야. NaOH 한 마리 넣을 때마다 죽겠지. 또 넣으면 또 죽죠. 또 넣으면 또 죽지. 요 안에 100마리 있던 H는 계속 죽어요. 어디까지 죽냐면 얘 100ml, 10ml 넣을 때까지 죽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H는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H 플러스 농도의 이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둘 다 100마리가 있었어. C에는 누구하고도 반응 안 해. 100마리 계속 유지. 얘는 줄어서 여기서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되죠. 계속 느는 애가 있어. NA는 계속 늘어야 돼. 계속 늘어요. NA는 계속 늘어야 돼. 계속 늘어야 돼. 이렇게 나와요. 얘는 NA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OH. OH는 처음부터 넣어주자마자 죽어요. 가서 죽어. 안 돌아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지. 이게 OH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이온들의 그래프, 이온수 그래프가 나온다. 이걸 조금 꼬아내면 어떻게 될까? Y축을 이온수로 안 놓고요. 농도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될까? 얘가 들어가면 농도가 늘어나죠. 부피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얘가 풀어. CL이 줄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CL의 개수는 100개인데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농도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온수 그래프로 나온다. 그렇게 어렵게 농도 뭐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알아는 둬야 돼. 이온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거기 안에 부피가 늘어나면 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줄는 형태를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 CL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그래프가 줄어요. 뭐야 이거? 그럼 확인해봐야 돼. 농도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니네를 현혹시켜갖고 문제를 틀리게 만든다. 좀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온수 그래프를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적으세요. 지워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어떻게 돼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 이렇게 쓰여요. 다 공통이야. 산염기는 무조건 다 공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 이온 반응의 이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조금 심화 과정으로 농도로 주어지면 이 변하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감소한다. 이거 증가하는 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온수는 그대로다. 이렇게. 중화 반응의 특징도 꽤 중요하죠. 이런 특징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중화 반응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따로 나와 있진 않네. 개수 비교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그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 중화열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중화 반응하면 오늘 뭐 수업은 끝날 것 같으네. 자,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이게 이제 여러분 화학원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배우는데 고3에 화학원으로 선택을 했을 때 소위 얘기해서 20문제 중에 이제 50점 만점인데 3점짜리 2개 문제가 이 화학 양론 중에 산염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다른 거 다 맞추고 얘는 틀려도 1등급이야.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근데 이 문제 3점짜리 2개를 맞아야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맞아야지 1등급에 올라가기 쉬운 건데 이 문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이 좀 복잡하다. 좀 짜증나죠. 특히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보인고등학교나 배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만 모아서 시험 문제를 내요.
이런 문제만 킬러 문제만 모아서 20문제를 낸다고 1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40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등급이 막 60점대에 형성되고 막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잡아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좀 선생님이 좀 유치하지만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이제 이걸 따질 거냐? 잘 봅시다. 잡고 있니? 여기만 지웁시다. 선생님도 좀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병장 때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 그래서 27 먹고 가가지고 29때 제대를 했어요. 이제 가서 말년 병장 때는 뭐 특별히 할 일 없어. 말년 병장 때는 주로 하는 게 이제 체력 단련실에서 몸을 만들어요. 몸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몸 만드는데 열심히 운동하죠.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이 갑바라 그러죠. 대흉근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선생님이 나이 들고 이제 운동 많이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만들었던 가슴이 이제 처지기 시작해. 근데 요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자들한테 이제 여유증이 생기잖아요. 여유증이 뭔지 알죠? 여자 가슴처럼 변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지방이 처져가지고. 남자들도 여자 속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얇은 옷들을 많이 입고 이 비치는 옷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 특정 부위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선생님 딸이 계속 지적을 해요. 아빠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데. 근데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얘기인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군대에서 거기 적적 지역을 선생님이 배치받아서 갔는데 이등병 때는 아무 일도 안 시켜. 한 달 동안은 노란견장을 차고 있게 이렇게 해요. 노란견장을 차고 이제 갔더니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요. 장마 기간에 그 저기가 축대가 무너진 거야. 그걸 보수하러 이제 보수 작업을 하러 이제 군인들 밥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맨날 그래서 삽질하는 거야. 그런데 말년 병장이 선생님 적적 지역은 우리 학원 우리 정우 선생님이 좀 키가 큰 편이지. 그리고 우리 송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키가 좀 작은 편이죠. 근데 거기 GOP 갔더니 전부 키 작은 사람밖에 없는 거야. 내가 키 작은 게 아니에요. 170을 넘는 사람이 없어. 다 고만고만해. 그래서 우리 작전장님한테 물어봤어. 도대체 왜 여기 GOP는 이렇게 다 작은 군인들밖에 없냐고.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논산에서 그렇게 배치를 시킨대요. 키를 보고 이게 전시가 다 발발하면 HC라 그러거든. 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 적적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수류탄 2발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소총의 탄을 내 기억으로는 55발인가 45발인가 줘. 탄창 3개인가 2개인가를 줘. 그럼 그거 갖고 가는 거야. 그걸로 5분을 버텨야 돼.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갑이 있는 것처럼 5분을 버텨야 돼. 5분을 버티는 작업이 어떻게 되면 발령이 딱 나잖아. HC가 발령이 되면 무조건 막 짐을 싸. 얼굴에 위장한 다음에 무조건 짐 싸야 돼. 이 작업을 키 작은 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래 우다다닥 해갖고 그 통로를 통해 나가가지고 쫙 배치되는 거지. 그래서 저 탱크가 오면 일단 수류탄 2개 까고 던지고 이거 하고 버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크레모아가 2개 있어요. 전차 잡는 크레모아 터뜨리면 80개 쇠구슬이 튕겨나가는 그런 탄이 있어. 그거를 터뜨리고 그걸 5분 동안 해야 돼. 그게 이제 주 업무예요. 그 5분을 버텨주면 항공모함 있지.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있는 애가 일본 근해까지 들어와. 그러면 그게 이제 북한의 사정권에 드는 거야. 그럼 니네 항모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 거기 주변에 구축함들 다 있죠. 그 다음에 항모 하나 들어오면 모두 들어오니 핵잠수함도 같이 따라 들어와. 그럼 이제 핵미사일도 탑재가 돼 있고 항공모함에 뭐가 있어? 전투기 편대가 엄청나게 있지. 걔네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스텔스기도 뜨죠. 그냥 5분만 버텨주면 되는데 시뮬레이션 하는데 3분을 못 버텨. 야 이거 3분 어떻게 버텨? 이거 하고 이거 뭐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투입시키는 게 작은 사람들이 빨리 투입시켜. 전부 작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년 병장들이 이 키는 작은 데다가 맨날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니까 막 가슴이 막 이만해요. 진짜 남자 가슴이 막 이만해. 그래갖고 근데 이제 가니까 더우니까 오늘 보통 먹고 이제 막 섭취를 하는 거 아니야. 야 나는 그때 그 처음 봤어. 아니 애들이 막 모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야? 그러고 나도 가서 봤더니 말년 병장인데 키가 선생님보다 작아. 가슴이 이만해요. 근데 운동하는데 젖꼭지도 커지냐?
저공치가 이만한 거야. 깜짝 우리 학생들 미안하네. 이거 그런 거 아니고 복잡한 얘기야. 이만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거 구경하려고 막 보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의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유전 질환을 갖고 유전적인 거래.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젖꼭지 한번 봐보세요. 유독 크면 그 유전 아빠도 그런 그게 큰 거야. 유전이야 유전. 근데 정말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젖꼭지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자, 여기 봅시다. 꼭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렇지 마 중요한. 이거 이게 아니야. 자, 뭐 하냐면 우리가 중학점으로 뭐를 찾아야 되냐면 화학 양론을 우리가 양적 계산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중화 반응은 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H2. 다행인 거가 H하고 OH는 1대1로 반응합니다. 1대1. 나중에 금속은요 2가 3가가 있어. 걔네들은 음이온을 2마리 3마리 건드려요. 옛날에 뭐 니네 의자왕 알아? 삼천궁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구운몽? 니네 구운몽 배우니? 국어에서? 팔선녀 나오잖아. 그치 그런 거지. 능력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닐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근데 다행히 H는 1부 1처제야. 그죠?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 딱 1대1로만 사귀어요. 그래서 물분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1대1만 딱 생각하면 돼.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온도야. 여기는 이제 뭐 NaOH 필요하고 할까? 그래도만 얘가 그래프가 온도가 띠까고 높은 점이다. 무조건 뭐래요? 꼭지 찾으면 돼요. 무조건 꼭지점이 뭐야? 중간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적꼭지 얘기를 했는데 꼭지. 무조건 꼭지를 찾아라. 그래서 꼭지점을 찾으면 돼요. 이게 바로 뭐야? 중간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부피를 확인합니다. 자, 이제 봐봐. 어떻게 되냐면 HCl이 10ml 이런 용액이 있어. 그런데 여기다 NaOH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대. 부피를 확인해봤더니 여기가 20ml 들어있대. 20ml 확인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면 자, NaOH 20ml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통화과학이나 그 다음에 화학원에서는 몰농도를 배우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화학은 뭐 원, 투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몰농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써줘볼게. 별거 없어요. 몰농도는 부피 안에 몰수가 들어있는 거야. 이 몰수는 뭐야? 우리 알맹이, 개수 이런 의미야. 개수예요, 개수. 분자수, 이온수 이런 거 따질 때 몰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수를 부피로 나눈 거가 몰농도야.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몰농도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몰농도를 넣어주면 돼.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몰농도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부피만 주어졌어요. 이게 중화점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중화점이 어떤 조건인데 H하고 OH가 1대1로 죽은 거야. 그게 중화점이야. 그러면 선생님 경험상 나중에 이제 이거는 X, Y를 집어넣어서 미지수를 넣어서 계산합니다. 고3 때는. 근데 지금 니네들은 그냥 정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경험상 10을 넣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 10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커져. 1을 집어넣으면 소수점이 나와요. 계산하기 보고. 그래서 10을 넣어주니까 제일 좋아. 이거 뭐라 그랬어? 몰농도라 그랬지? 몰농도 부피죠? 여기다 부피를 곱해봐. 뭐 상관하지 맙시다. 이건 리터고 이건 밀리리터. 부피라는 단위가 없어져. 그럼 뭐만 남아? 개수만 남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개수야. 두 개를 곱하면 개수야. 두 개를 곱해봐. 얼마 나와? 100개 있는 거예요. 단위 상관하지 말고 곱하면 개수니까 100개씩 있는 거야. 그럼 얘 추가점이잖아. 100개 죽여야지. 죽이려면 얼마 있어야 돼? 5 있어야 돼. 그럼 100개지. 얘 죽이면 끝. 농도의 상대비가 나오지. 몇 대? 2대 1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농도비만 구해주면 다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여기가 나온다고. H점이 나와요. H점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ml가 들어갔대. 이때의 조건을 얘기하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10에 HCl이 10ml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에 NaOH가 얼마 들어가 있는 거야? 30ml 들어갔어. 똑같이 하면 돼. 곱하면 돼. 100개 들어있어. 100개 들어있어. 150개 들어있어. 150개 들어있어. 얘 죽어 몇 개 남아? 50개 남아. 염기 있어. 염기 있어. 양이온 몇 개 있어? 150개 있어. 음이온 얘 합쳐서 150개 있어. 1대 1이니까.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똑같은 원리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Y축이 뭘로 되어 있냐면 전도도로 되어 있어. 아까 중화 반응에서 전도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자, 꼭지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꼭지점 찾으면 돼. 꼭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지? 이거 중화점이야. 밑에 들어가서 부피 읽으면 돼.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NaOH를 20ml 들어갔다고 해봐. 근데 주어진 애가 누구냐면 H2SO4야. 20ml 주. 이가에서 아닌 황산이 주어졌어. 그리고 NaOH로 적가를 했어. 그랬더니 꼭지점이 여기 생겼어. 21일. 그럼 써주면 돼. 자, 꼭지점이 중화점이에요. 이게 중화점이야. 자, 써볼까? H2SO4 20ml. 그 다음에 NaOH 10ml. 이렇게 되죠. 20이란 얘네.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미지의 농도비를 결정해야 돼. 그냥 무조건 10 써. 자, 곱해 200이지. 얘 조심해야 돼. 400개야. 이가에서만 조심해주면 돼. 400개야. SO4만 200개죠. 그 다음에 얘 곱하면 얼마? 얘를 주게 400개를 주게 되니까 여기 얼마? 20이야. 그래서 여기 얼마? 400개야. 400개야. 이렇게 되지. 얘 다 두고 중화점이야. 양이온이 몇 개야? 400개. 음이온이 몇 개야? 200개. 몇 대 몇이야? 2대 2. 양이온 대 음이온 수 B가 2대 2. 이런 거 물어본다. 이런 거 잡아내면 돼. 그러면 이제 특정한 지점 하나 나오면 되죠. 여기 가지점을 물어봐. 가지점이 얼마 들어갔겠어? 10ml 들어갔다고 해봐. 한번 해볼까요? 가지점. 가지점 어떻게 되냐? 자, 10에 H2SO4 얼마 들어갔어? 20ml 있었어. 그런데 20에 NaOH가 얼마 들어갔어? 10ml 들어갔어. 자, 곱해봐 그냥. 곱하면 얼마 나오면 200에 여기 400개지. 얘 200개지. 자, 여기 얼마예요? 200개지. 얘 200개라고. 200개 죽어. 그리고 여기 200개 남지. 산성이네. 양이온의 비가 몇 대 몇이야? 400대. 여기 얼마예요? 200 이렇게 되겠지. 양이온 대 음이온수 2대 1 맞죠? 뭐 이렇게 됩니다. 3가에서는 뭐 2가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화학 양분의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그게 개수라는 거. 개수가 1대1로 반응해서 물로 죽더라. 그 개수를 비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농도비 결정하는 거. 이 농도비 결정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게 고3 때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갖다 모르니까 X라고 놓고 Y라고 놓고 뭐 3원 1차 연립방정식, 2원 1차 연립방정식, 4원 1차 연립방정식 이런 거 풀어야 돼. 미지수 3개가 나왔는데 X, Y, Z가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 Y, Z를 결정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X는 2Y, Y는 3Z 이렇게 나와. 그럼 X 대 Y 대 Z의 B가 나와야 돼. 그 B를 놓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계산인데 수학 시간엔 쉬운 계산인데 이게 과학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원리하고 응용해서 숫자를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니네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여기서 기본은 몰농도가 부피분의 몰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다 그냥 부피통을 곱해버리면 바로 그냥 개수가 나오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건 2가에서 아닐 때 2배가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해주면 돼. 3가에서 아닐 때는 3배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이거만 조심해주면 된다. 이 부분까지는 조금 더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어렵게 봐야 나올까라고 하지만 뭐 선생님도 늘 조금씩 앞서가서 하잖아. 어차피 니네 이과 가면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미리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경험을 해봤겠지만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시험 대비해보면 문제도 엄청 많이 풀고 또 어떤 학생들도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는 학생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너무 안 써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막 하니까. 근데 나온다니까. 경험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와요. 그런 거야. 그래서 물샘 틈 없이 준비를 해야지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이번 시험도 30점 올랐다, 25점 올랐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그만큼 올라서 본인이 노력해서 오른 거는 좋아요. 그런데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져가지고 올라간 거는 그냥 평균점일 수도 있어. 다른 애들도 똑같이 20점 올랐을 수 있어. 뭐 50점은 압도적으로 오른 거야. 그건 성공한 건데 20점 올랐다, 30점 올랐다 이거 갖고 만족할 게 아니고 전체 평균이 얼마큼 올랐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면 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냥 다른 때 비해서 본인이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점수 좀 올랐다 해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 과목에 특히 과학에 조금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중화반응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문제 몇 문제 풀어보면 금방 알 거야. 그 다음에 37페이지 봐보세요. 생활 속의 중화반응 나와있지? 그냥 예로도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보면 생선 비린내가 연기예요. 생선 비린내가 연기다. 그래서 우리 이제 레몬즙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먹죠. 근데 TV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생선 나오면 회에다가 레몬즙 뿌리면 안 된대요. 익어버리더라고. 하얗게 변해버려. 그래서 자기 그 양념장에다가 레몬즙을 뿌려갖고 여기 찝어가지고 찍어서 먹어야 되지. 그 위에다 레몬을 뿌려버리면 시간 지나면 그게 변색되고 이게 익어버리더라고. 산에 익거든. 하얗게 돼. 그러면 식감도 떨어지고 맛도 없고. 그래서 회를 먹을 때 그 비린내를 줄이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리지만 그 뿌리는 시점이 통째로 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양념장에다가 뿌려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회 식감을 정확히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니네 잘 아는 위산. 위산이 과도하게 나오면은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제산제를 먹죠. 제산제. 지금이야 냉장고가 발달해가지고 김치가 잘 안 쉬죠. 김치 냉장고 해갖고 김치가 맛있게 익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보면 냉장고 없던 시절 선생님 살았잖아.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되면 김치가 엄청 쉬어요. 그럼 너무 쉬어갖고 이거 먹기가 힘들 정도로 쉬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찌개라도 해서 먹어야죠. 김치찌개라도. 김치찜 같은 거 해야 돼. 근데도 쉬워. 그럼 어떻게 돼? 소다를 뿌립니다. 탄산수소나트. 그 소다가 중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가 신맛이 덜 나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과도하게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네 달고나 먹어봤잖아. 달고나에 소다 많이 넣으면 어떤 맛이 나니? 나중에 쓴맛이 나지. 소다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뭐 있어요? 산성화된 토양의 석회가루. 석회가루도 염기성이야. 산성화된 산성비에 의해서 산성화된 애들을 중화시킬 때 석회가루를 뿌려갖고 토양에 산성화를 막더라. 요새 이런 사람들 없잖아.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소다를 넣는다. 있나 모르겠네요. 맛집에서는 할 수도 있겠다. 맛집에 이렇게 공급받는 그런 김치들이 너무 시더라고요. 대부분 중국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맛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할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입안의 음식물이 분해되어 생긴 산은 치약으로 양치질을 해서 그래서 치약이 염기성이야. 치약이 염기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충치라고 하는 건 충치균이 음식물을 먹고 싼 노폐물이 어떻게 된다? 치아를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잘 아는 자일리톨 알지? 자일리톨이 그 충치균들이 그걸 갖다 소화를 못 시킨대, 분해를 못 시킨대. 그래서 얘네는 지가 자일리톨 와 달아 이봐 그러면서 먹는 거야. 먹고 싸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화 안 된 게 또 싸는 거니까 그걸 또 집어 먹는 거야. 그래서 또 먹고 또 이게 쌌는데 또 단맛이 나니까 또 먹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굶어 죽는 거예요. 자일리톨은 얘네들이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거야. 단맛이 나니까 계속 먹기만 하는 거야. 먹고 싸고 또 그 집어먹고 먹고 싸고 그래갖고 굶어 죽는 게 그 자일리톨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근데 우리가 양치 안 하고 자면 이 충치균들이 음식물들을 먹고 이렇게 싼 똥들이 얘네들의 똥들이 산성물질이야. 그래가지고 이빨을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 그 치약이 염기성 물질이다. 그 다음에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염기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비누가 옛날에 머리 감으면 되게 뻑뻑해요. 샴푸로 머리 감으면 되게 뻑뻑해. 그러면 이제 뭘로? 린스를 하지. 린스가 산성 물질이야. 그래서 린스를 하고 나면 머리가 찰랑찰랑, 그죠? 엘라스틱 뭐 이런 그렇게 돼요. 린스를 하면 머리가 되게 부드러워지지. 이것도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대대로 이쪽 시험 문제 나오면 산염기 중화 반응의 생활 속의 예를 5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 4개 써도 부분 점수를 안 줘요. 정확하게 5개를 써야 돼. 다 외워야 됩니다. 3개 쓴다고 부분 점수 주지 않아요. 5개 써라 그러면 5개를 다 써야 돼.
정확하게. 그다음에 공장에서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 산화물 지금 배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바로 거기다 써 탈황장치야. 탈황장치. 둘중에 의무적으로 탈황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이건 법제화 되어 있어요. 탈황장치. 이거는 선생님의 흑역사인데 아무리 신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뭐 단맛이 없었고 신맛이 없었어. 새콤달콤한 맛을 지금 가게에 뭐 젤리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골 출신들은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어릴 때 신맛에 대한 유혹이 있고 단맛에 대한 유혹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단맛은 사탕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그 백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설탕 있지, 설탕가루. 그걸 설탕가루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면서 설탕가루를 손바닥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럼 이제 동생 엎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엎고 얘고 이제 꺼내라는 거죠. 100이면 100 사고랍니다. 떨어뜨려고 설탕 봉지가 터져버리지. 그래도 두둑이 맞죠. 뭐 그런 경우. 산으로 가면 그 신맛이 나는 풀이 있어. 그래서 그거 뜯어먹고 신맛을 느끼고. 단맛에 또 너네 셀비어라고 하는 사루비아라는 꽃 알지? 먹어본 사람 있을 거야. 딱 떼면 거기서 단맛이 나요. 그래서 그거 뜯어먹고 다녔어. 단맛을 보려고. 신맛은 풀도 있지만 이게 클로버처럼 생긴 조그만 풀이 있어. 예전에 식당에 가가지고 야외에 나와서 그 풀이 있길래 선생님이 뜯어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선생님 딸이 나는 이상기촌 같더라고. 풀 뜯어먹는다고. 근데 이제 신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굵은 개미가 있다.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개미 똥꼬에서도 신맛이 나요. 그래서 개미가 뚱뚱한 개미가 거기서 지나가면 탁 잡아갖고 쪽 빨아갖고 버려요. 그러면 막 도망가요. 개미 똥구멍에서도 포름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와. 그래서 되게 새콤한 맛이 나요. 그래서 난 개미 똥구도 빨아먹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빨아먹어보세요.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먹어보세요. 그 포름산이에요. 그래서 개미나 벌들이 포름산을 많이 생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물리거나 얘네들한테 쏘이면 뭐를 바르지? 아모니아를 바르요. 아모니아는 연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산연기 중화 반응에서 이런 독성 물질이 퍼지는 걸 좀 막아준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다고요. 거기 보면 개미나 벌 물렸을 때 연기성 물질이 포함된 약이나 치약, 탄산소 나트륨 수용액을 바른다. 연기성 물질을 발라주면 이제 응급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거지. 산연기 중화 반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산이 누출이 되거나 그러면 연기로 중화시킨다는 걸 배운 거야.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탱크로리 차량에 강한 강산인 염산을 갖고 가다가 교통사고 넘어져갖고 이게 길거리에 퍼졌어. 거기다 뭘 뿌려야 된다고? 물 뿌려야 돼. 물 뿌려야 돼. 거기다가 NaOH를 뿌리면 난리 나겠죠.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중화제로 물이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 뭐 묻었거나 이럴 때 물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물 뿌리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기름에 불 붙었을 때 큰일 나죠. 기름에 불 붙었을 때 물 뿌리면 큰일 납니다. 더 커져요. 더 폭발돼버려요. 절대 기름. 또 어디에다 물 뿌리면 안 돼? 전기로 화재 났을 때 물 뿌리면 큰일 납니다. 전기로 화재 났을 때 물 뿌리면 큰일 나죠. 전기 한번 먹어봤어? 짜릿짜릿해요. 오늘 짜릿하고 신맛을 느끼려면 개미똥구멍. 그다음에 전기를 느껴보려면 오늘 집에 가서 젓가락을 콘센트에 한번 꼽아보세요. 아주 짜릿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 짜릿함을 느끼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조금 풀